오늘부터 머신러닝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회귀인 예측과 분류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줄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맞출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류라는 건 사실 굉장히 친숙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보면 이건 사과다, 이건 배다, 이건 복숭아다 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분류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과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는 의사결정 트리인 디시전 트리인데요. 나뭇가지를 타고 질문을 따라가면서 답을 찾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KNN인 K-Nearest Neighbors, 즉 가까운 친구 따라 하기 방식입니다. 주변에 어떤 데이터가 많은지를 보고 얘는 사과네, 얘는 바나나네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사과나 오렌지냐, 사과냐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예측, 성능 평가까지 분류 모델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오늘 진짜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머신러닝의 분류는 앞으로 스팸 메일 필터링, 얼굴 인식, 질병 진단 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본 기술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단순히 과일 맞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과 미래 직업에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의사결정 트리와 KNN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결정 트리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마치 20곡에처럼 질문과 답으로 나누어 가면서 최종 분류를 내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과일은 크기가 큰가? 색깔이 빨간가? 단맛이 강한가?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과다 하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트리 실습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 트리 분류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즉 모델이 사과와 배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직접 체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KNN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가까운 친구 따라하기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다수결로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과가 4개, 배가 1개 있다면 이 친구도 사과일 거야 하고 예측을 하는 방식이죠. 네 번째는 KNN 실습 과정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고 성능을 하면서 가까운 이웃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네 이런 같은 패턴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오늘 수업은 트리 구조로 나누는 방법과 이웃을 찾아 분류하는 방법 모두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두 알고리즘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트리인 디시전 트리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분기하면서 최종 답을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즉 질문을 따라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20곡의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나무 구조가 핵심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거를 뿌리, 루트에서 시작해서 조건을 하나씩 검사하면서 가지인 브런치로 갈라지고 마지막에 잎인 리프에 도착하면 사과다 혹은 배다 같은 최종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분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과일은 크기가 큰가? 색깔이 빨간가? 단맛이 강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구조를 직접 손으로 다 구현할 필요가 없는데요. 바로 scikit-learn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코드 몇 줄만으로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시각화하고 예측까지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복잡한 수학 계산에 빠지지 않고도 바로 트리 모델을 실습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 모델 생성 절차인데요. 의사결정 트리 같은 분류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앞으로 배울 알고리즘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는 사과일까 배일까? 라는 질문이 바로 문제 정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 과정인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예요. 과일의 크기나 색깔, 무게 같은 특징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요. 결집값 처리와 정규화, 불필요한 변수 제거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 과정인데요. 데이터의 특성과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의사결정 트리와 KNN을 선택해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 생성인데요. 알고리즘을 선택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가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모델 평가 및 공유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성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까지 머신러닝의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머신러닝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실행한다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만든 후에 평가를 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하게 될 코드들도 바로 이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적정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의사결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데요. 바로 질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즉 질문을 통한 분류인데요. 마치 스무고개의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구조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과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나무 구조인 트리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를 쳐나가면서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각 가지 끝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분류의 결과가 됩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요. 의사결정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과를 해석하기 쉽다는 건데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과 규칙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트리가 너무 크면 규칙이 많아져서 복잡해지고 또 너무 단순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최적의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트리를 다듬거나 다른 알고리즘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의사결정 트리는 질문과 규칙으로 데이터를 나눠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이고요. 하지만 크기와 복잡성을 잘 조절해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노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트리는 크게 루트 노드, 규칙 노드, 리프 노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트리 모델의 원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루트 노드는 트리의 시작점인데요. 즉, 첫 번째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까라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살 이상인가요? 같은 질문이 첫 번째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규칙 노드인데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계속 나누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이상이다 라고 대답하면 왼쪽 가지로 가고 20살 미만이다 라고 대답하면 오른쪽 가지로 이동하게 되는 방식이죠. 즉, 조건문 if, else를 반복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프 노드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최종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예측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룹 A다 또는 이 과일은 사과다 하고 최종 답을 주는 단계인데요. 즉, 트리의 끝에 달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그 밑에 새로운 가지인 브런치가 생기면서 작은 서브 트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무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정교한 분류기가 되게 됩니다. 노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단순히 아무 기준으로 막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트리는 항상 가장 좋은 질문을 고르면서 데이터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정보 균일도와 불순도, 그리고 정보 이득입니다. 데이터를 나눌 때는 가능한 한 그룹이 한쪽으로 몰려서 깔끔하게 나누어져야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분류하는데 한쪽에는 사과만, 다른 쪽에는 배만 있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잘 모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정보 균일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그룹 안에 사과와 배가 뒤섞여 있다면 그건 불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트리는 이 불순도를 줄이려고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주로 지니 불순도나 엔트로피 같은 수학적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떻게 고를까요? 바로 분할 전후의 불순도 차이를 계산해서 가장 크게 줄여주는 질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정보 이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이 질문 덕분에 데이터가 더 깔끔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트리는 최적의 분할 지점을 계속 찾아나가게 되는데요. 즉, 질문을 할 때마다 가장 효과적인 기준을 고르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도 점점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날개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날 수 있나요? 지느러미가 있나요? 같은 조건으로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 질문이 바로 불순도를 줄여주는 기준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매, 펭귄, 돌고래, 곰처럼 깔끔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 트리는 매 단계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장 깔끔하게 분리하는 똑똑한 질문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